지난 4일 발생한 텍사스주 IC 구치소 앞 총격 사건에 해병대 예비군 출신 30대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용의자 12명 중 11명은 체포됐고 한인 용의자만 현재 도주 중입니다. 뉴햄프셔의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법원의 판결에 이민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취업, 방문 비자 등 대부분 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비자 신청 시 보증금을 납부하고 미국에서 출국하면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어덜트 케어에 대한 정기 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조치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유틸리티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뉴욕은 4%, 뉴저지는 5%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4일 발생한 텍사스주 IC 구치소 앞 총격 사건에 해병대 예비군 출신 30대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총격은 총 12명이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1명은 체포됐고 한인 용의자만 현재 도주 중입니다. CBS 뉴스는 32세 한인 송한일 씨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텍사스 알바라도에 있는 IC 프레디랜드 구치소 앞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구치소 외벽에서 IC 돼지, 배신자 등의 낙서가 발견됐으며 이를 확인하러 나온 비무장 교정 직원들을 향해 숲에 매복하고 있던 송 씨와 공범들이 기습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 20에서 30발의 탄환이 발사됐으며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알바라도 경찰국 소속 경관 1명이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FBI는 송 씨를 무장 위험 인물로 지정하고 최대 2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도 어제 송 씨를 텍사스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송 씨는 연방요원 살인미수 3건과 총기 사용 범죄 3건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송 씨는 총격 후 무기를 소지한 채 현장을 빠져나와 밤새 숲에 은신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씨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해병대 예비군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불명예에 준하는 전역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송 씨를 포함해 총 12명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체포됐고 송 씨만 유일하게 도주 중입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군복, 방탄복, 전술장비, 폭죽, 전자기기 차단용 파라데이백, 선동성 전단지 등을 압수했습니다. CBS는 송 씨가 공격에 사용된 총기 내정을 직접 구매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사전에 계획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송 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추가적인 공모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뉴햄프셔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판결과는 상반된 결정인데요. 오락가락하는 법원의 판결에 이민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셉 라플란트 뉴햄프셔 연방판사는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신생아,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집단소송을 허가하고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부 측의 항소를 고려해 효력은 7일간 유예했습니다. 라플란트 판사는 심리 중 이는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결정이었다며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시민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시민 자유연맹을 포함한 이민자 권리단체들이 제기한 것으로 온두라스 출신의 임산부와 브라질 출신 이민자 부부 등이 대표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명령 시행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모든 신생아 및 태아를 집단소송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부모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번 집단소송이 너무 광범위하며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예비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도 시기상조라며 항소를 위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직후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22개 주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지난달 27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28개 주에 대해서는 시민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이번 달 27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시행이 불가능해졌고 항소 여부와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석방된 영주권자가 정부를 상대로 2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00일 이상 불법 구금으로 정서적 학대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졸업생인 마흐무드 칼릴은 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칼릴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부당한 체포와 구금 등에 나서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컬럼비아대 친팔레스타인 시위에서 학생들을 대표해온 칼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 8일 캠퍼스 인근 아파트에서 체포됐습니다. 칼릴은 영주권자였으나 정부는 추방 절차에 들어갔으며 루이지애나 주에 있는 IC 시설에 100일 이상 구금돼 있다가 법원의 석방 판결로 풀려났습니다. 칼릴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당한 체포와 구금, 악의적인 기소, 절차 남용, 고의적인 정서학대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은 터무니없다며 폭력을 옹호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미화하고 지지하며 유대인을 괴롭히고 재산을 훼손한 외국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칼릴을 구금한 것은 법적, 헌법적 권한에 맞게 잘 행동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취업 방문 비자 등 대부분 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일종의 보증금 제도가 신설되는데요. 비자 신청 시 납부한 보증금을 미국에서 출국하면 다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민 전문 매체들이 최근 시행이 확정된 대규모 감세 법안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250의 비자 부정 방지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상은 관광, 유학, 취업, 교환 방문 비자 등입니다.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납부해야 하며 일종의 보증금 개념입니다. 비자 조건을 지키고 출국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후 5일 이내 미국을 떠나거나 신분 변경 없이 출국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유학생이나 취업 등 장기 체류자는 환불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자동 인상됩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21인 이스타 수수료도 $40로 인상됩니다. 현재 비이민 비자 수수료는 관광, 유학, 교환 등 비청원형 비자 기준 $185, 취업, 주재원 등 청원형 비자는 $205입니다.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와 부가 비용을 포함하면 비자 신청 비용이 최대 2~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외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지불하는 체류 신분 변경 수수료도 $1,500로 인상되며 그동안 무료로 신청 가능했던 망명 신청도 이제 연간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9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700만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전자금융사기 및 돈세탁 등 14가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더글라스 제우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뉴욕 출신인 김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며 암호화폐 거래 전문가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지인이나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총 $700만 이상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9명 이상입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수익은 물론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며 $100만 받은 뒤 이를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암호화폐는 투자 위험이 낮고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피해자 한 명으로부터 $50만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허위 약속을 반복했고 투자금 대부분을 해외 도박 사이트 등에서 탕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이 어덜트 케어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제때 실시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명령 승인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후속 조치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9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 보건국이 표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30개 시설 중 70%에 해당하는 21개 시설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5년 이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 보건국은 규정상 12에서 18개월마다 어덜트 케어 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덜트 케어 시설은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24시간 거주하며 식사, 약물 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을 받는 입소형 돌봄 시설을 말합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검사 지원으로 시설 내 위생, 안전, 거주자 인권 등에 대한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방치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주 감사원이 방문한 시설 20곳에선 무너진 계단과 통로, 부적절한 약물 보관, 비위생적인 환경, 무자격자에 의한 간병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적발됐습니다. 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명령 제출과 승인에 수개월이 걸리는 등 후속 조치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검사가 쉽지 않다며 최근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검사 지연은 팬데믹 이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며 보건국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민들의 유틸리티 요금이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뉴욕은 4%, 뉴저지는 5%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싱크탱크 에너지 이노베이션이 어제 감세법 영향을 분석해 내놓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뉴저지주 유틸리티 요금은 예상보다 5%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 223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향후 10년간 유틸리티 요금이 4%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연 169달러씩 유틸리티 요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최근에 이미 유틸리티 가격이 많이 올랐던 터라 더욱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여름 뉴저지 주민들은 월 평균 28달러 수준의 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들은 가스나 석탄에 대한 의존도는 낮은 편이라 그나마 유틸리티 요금이 덜 오르는 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주리주의 경우 2035년까지 연간 가구가 부담하는 유틸리티 비용이 640달러, 켄터키주는 630달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식사를 한 노인 손님들에게 욕설이 적힌 영수증을 건네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올버니 외곽 지역의 한 식당에서 지난달 27일 7명의 노인 손님들이 점심을 먹던 중 종업원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 손님 중 한 명의 손녀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손녀에 따르면 일행 중 3명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식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고 노인 일행은 이 사실을 종업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다음엔 미리 알려달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노인 손님 일행이 물컵에 이물질이 묻어 있어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종업원은 물컵을 바꿔주면서도 언짢아 했다고 손님들은 주장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손님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에 욕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녀는 영수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살면서 가장 끔찍했던 고객 경험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고 많은 이용자가 해당 식당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식당 주인은 직원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의 단골 중에는 많은 어르신이 계시고 존경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당 측은 비난이 거세지자 페이스북 리뷰 기능을 숨겼고 이에 손녀는 충분한 대응이 아니다라며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현재 해당 식당의 페이스북과 구글 리뷰는 접근이 제한된 상태이며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홍수 발생 일주일인 현재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21명, 실종자는 17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재난 상황 대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비상관리국은 폭우 발생 이틀 전에 회의를 열고 다음날 대응 레벨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정확히 어느 지역에 쏟아질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았고 장비와 인원을 일부 지역에만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텍사스주에서 나간 무선 비상경보를 점검한 결과 당시 수십 개의 돌발 홍수 가능성에 대한 경보를 휴대폰으로 송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피해가 심한 캐롤 카운티에서 보낸 것은 7월 6일 하나가 나올 때까지 전무했습니다. 국무부가 올해 초 시작된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직업외교관과 공무원 1353명에 대한 해고 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내 국내 업무를 맡고 있는 1107명의 공무원과 246명의 외국 서비스 요원들에게 해고 통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내부 공지에 따르면
통보를 받은 외국인 서비스 요원들은 120일간의 행정 휴가 후 공식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국내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휴가 기간은 60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인력 감축은 비핵심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서, 그리고 기능 및 책임의 중앙 집중화 또는 통합으로 상당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부서 위주로 신중하게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맹이 IC의 불체자 단속 작전에 공조하고 나선 나소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유시민연맹은 지난달 24일 나소 카운티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올해 초 IC와 나소 카운티가 맺은 업무 공조 합의는 이민 및 국적법 제287조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소 카운티는 지역 법 집행기관이 IC에 대한 주민들의 체포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한 주민 권리를 훼손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주민 대부분이 지역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IC의 불체자 추방 작전 지원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고가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이른바 맨션 텍스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맨션 텍스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세와 별도로 매매 가격이 $1,000,000가 넘는 고가 부동산 매매 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전엔 거래 금액이 $1,000,000 이상인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1%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어제부터 매매가 기준 $100만에서 $200만 기존과 같은 1%가 부과되지만 $200만에서 $250만 2%, $250만에서 $300만 2.5%, $300만에서 $350만 3%, $350만 이상은 3.5%로 세율이 변경됐습니다. 아울러 종전엔 구매자가 세금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판매자가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세율은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가 올라가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다시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